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금리는 쉽게 안 내린다는데 왜 주식 시장은 생각보다 무너지지 않을까요? 경제는 여전히 힘들다고 하는데 왜 부동산과 자산 가격은 버티고 있는 걸까요? 이런 모습들은 얼핏 보면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 기대하면 자산 시장이 빠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시장은 잘 돌아가는 경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면 안 되는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이 둔화돼도 금융 시스템이 먼저 흔들리면 그 다음은 실물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많이 오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상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왜 금리는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o! 현재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데 자산은 무너지면 안 되는 시장. 이게 바로 현재 상황의 요약입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정책적 여지가 넉넉하다는 뜻도 아니고 경기가 탄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선택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금리를 만약에 내리게 되면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 현상이 일어나니까 쉽게 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방치하자니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 결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실물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을 관리하는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금리를 왜 안 내리냐 이게 아니라 왜 못 내리는지 이 상황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물가가 완전하게 잡힌 것도 아니고 물가가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율은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서 정부가 아무리 30원 이상 급락시켜도 불안한 상황이고요. 또한 미국은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고금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지만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금리를 먼저 따라 내렸고 또다시 미국보다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원화 약세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환율이 더 튀어오르게 되고 1,500원, 1,600원, 2,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이런저런 핑계를 들면서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제약 조건이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버티다가 주식이나 부동산이 조금 더 빠지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자산 가격이 크게 무너지면 투자자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 심리와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가계 자산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모두 영끌, 비투로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대출 부실 위험도 확대됩니다. 결국 연쇄적으로 금융기관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경제 전체, 실물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결론은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 가격이 붕괴되게 되면 한국 실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현 정권에 대해서 또다시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에 앞장서면서 온통 언론에는 자극적인 정치 뉴스밖에 없을 것이고 현재 정권 인사들은 본인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산 가격 붕괴를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자산 가격이 너무 폭등,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폭락, 더 빠지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서민을 위하는 척 했지만 오로지 기득권층들만을 위해서 금리 정책을 펼친 후폭풍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부동산 가격 방어한다고 금리 인상기에 안 올리고 버티고 있다가 금리를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미국이 내릴 때마다 빠르게 내렸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잠재적으로 폭탄을 키워온 겁니다. 결국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한국은 버티면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버티냐?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고
그리고 국민들 미래를 위한 자금, 국민연금으로 자산 가격 폭락을 방어하면서요. 어차피 현 정치권 인사들이 미래에 되면 다들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을 소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결국 이런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서 현재 정치권에서 연예인 뉴스와 수많은 정치 보복 이슈가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권의 민심을 다 지키기 위해서 민생 소비 쿠폰도 발행하면서 모두에게 호감을 사고 있는 거죠. 현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그리고 지난 정권, 이번 정권 역시 금리 정책 실기로 키운 폭탄을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으로 힘겹게 막고 있고 모든 탓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누르는 압력은 고금리 압력이 있고 그리고 고공행진하는 환율 그리고 글로벌 긴축 기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아래에서는 뭐가 받치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의 정책 방어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부가 시장 안정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연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래 자원을 다 끌어쓰면서 버티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는 여전히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을 보였으면서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핸들을 놓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을 조용히 공급하는 스텔스 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도 스텔스 완화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완화란 조용한 부양책입니다. 어떻게 시장에 조용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느냐? 국고채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관리하는 거고요. 이렇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리 동결은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금리를 인하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 버블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한다는 신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은밀하게 스텔스 완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금리만 살짝 관리하고 자산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눈에 안 띄게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겁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버틸 수밖에 없으니 공식적으로 완화 선언하는 대신에 시장과 자산을 뒤에서 조용히 떠받치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릴 때까지요. 시장 초보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약을 쓰기에는 약간 이르고요. 그렇다고 방치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한국 경제 상황이고요.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 방어가 최우선 목표고요. 환율이 1,400원 이상을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결국 미국 주식 투자하는 한국 청년들 때문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들을 위한 한국은행이 맞을까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기면 모두 다 2030 청년 세대들을 탓할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결국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죠. 환율 때문에 금리는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 경제 때문에 자산은 무너뜨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시장을 버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절대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떠받들어지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결국은 한국이 미래 자원을 다 끌어쓰면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도 붕괴도 아닌 관리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경제 상황도 면밀히 체크해 봐야 될 듯 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